안녕하세요. 라니악사입니다. 오늘은 MIS-C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될 때는 어른들보다는 증상이 그렇게 중하지 않고 경미하다 이렇게 알고들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2020년 2월 유럽에서 이 코로나19가 이제 감염이 확산이 되면서 이상한 징후가 좀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이 고열에 시달리면서 또 피부 발진을 동반을 하면서 다발성 염증 반응을 보여서 중증의 상태로 입원하는 경우가 이제 점차 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원인을 몰라서 소아 괴질, 어린이 괴질 이렇게 부르다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더니 상당수가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미국 질병예방통제본부 CDC나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그 이름을 MIS-C로 명명을 하면서 분류를 이제 달리하게 된 거고요. MIS-C라는 약자는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이것의 약자인데요. 하나씩 이렇게 끊어서 얘기를 해보면 멀티시스템이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장기,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일어나는 인플라메이터리 신드롬, 염증 증후군. 그런데 누구에게? in children, 아이들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유럽에서 시작한 게 올해 4월에는 북미 지방에서까지 미국에서도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26일 기준으로 봤을 때 영국에서는 100여 명 이상, 미국에서는 150여 명 이상이 MIS-C 환자로 분류가 되었고요. 이 중에서 안타깝게도 영국에서 1명, 미국에서 3명,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1명 사망을 했죠. 물론 사망자는 이 질병 자체가 어린이들 대상이기 때문에 소아나 청소년들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MIS-C를 굳이 주제로 잡은 이유는 저도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 학부모 입장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긴 방학과 온라인 수업을 끝내고 5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6월 첫 주, 이번 주죠. 까지 단계적으로 실질 등교를 하게 됐죠. 이런 상황인데 또 이태원발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을 좀 더 하면서 이 MIS-C까지도 우리를 좀 위협에 빠뜨려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거 등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곧 또 여름방학인데 이 짧은 등교를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이런 또 백신이라던가 치료제도 정확히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이 시험대 위에 올려놔도 되는 건지 사실 좀 많은 생각이 교차하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MIS-C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고 또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에 이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2명이 의심 증상이 나타났었죠. 다행히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은 나타났고 병원에서 적극적인 염증 치료를 하면서 많이 호전이 돼서 지금 퇴원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 MIS 환자들의 증상을 좀 살펴봐야겠죠. 먼저 심한 고열이 나고 피부 발진, 이게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 또 입안에 갈라지는 증상도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증상 때문에 초기에는 가와사키병이나 독성 쇼크 증후군과 좀 유사한 증상들이 있어서 그런 또 질환으로 의심을 하기도 했었어요. 가와사키병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생소한데요. 일단 대상이 5세 미만 영유아입니다. 이 가와사키병도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추정하는 바로는 바이러스라던가
용혈 사슬알 구균 같은 그런 감염성 질환이 원인이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이 가와사키 병의 증상을 보면 마찬가지로 심한 고열이 5일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 그리고 이 피부 말단 부분, 특히 손 그리고 발 부분이 손가락 발가락이 퉁퉁 부어서 이게 쥐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붓기도 하면서 발적이 일어나고, 온몸에는 또 정형화되지 않은 발진을 동반을 하고, 또 한 가지가 이 목에 있는 림프절이 한쪽이 될 수도 있고요. 편측성 혹은 양쪽 다 양측성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림프절이 붙는 림프절 종창을 동반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이 혀 같은 경우에도 딸기혀라고 부르는데, 혀 쪽에 이 미만성 발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입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 건조하고 갈라지면서 출혈이 생기기도 한다고 해요. MIS-C가 이 가와사키 병과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기준을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연령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가와사키 병은 5세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MIS-C 같은 경우에는 10대도 많고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20대 성인 환자의 경우에도 같은 증상을 호소한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증상에 있어서도 가와사키 병보다 MIS-C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또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2월 사이 한 5년간의 가와사키 병에 걸린 환자 수가 19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최근 2020년 2월부터 해서 지금 2020년 5월, 그러니까 한 3개월 사이에 MIS-C 환자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300명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짧은 기간에 10배 이상이 되는 환자가 발생을 한 거니까 좀 유형이 다르다고 보고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된 거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유사한 증상을 말씀드린 게 독성 쇼크 증후군이 있었죠. 이건 조금 더 감별하기가 쉬운데, 독성 쇼크 증후군은 사실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해당되는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여성들이 생리를 할 때 탐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여기서 독성 물질이 나와서 이것으로 인해서 심한 고열이나 저혈압, 그리고 뭐 복통이나 구토나 설사, 심지어 이제 쇼크 상태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에 해당해서 또 MIS-C와는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MIS-C 환자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이제 특정 지어 봐야 되는데요. 방역 당국에서는 만 19세 미만 소아나 청소년에 한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여기에 모두 해당될 때 MIS-C 환자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38도 이상의 고열이 하루 이상 지속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2개 이상의 장기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야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이건 물론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염증의 검사실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CRP라던가 인터루킨 6, 페리친 그런 수치들이 높아지고, 알부민 수치라던가 림포사이트 수치는 이제 내려가고, 이런 검사상 소견이 있어야 하고요. 또 네 번째는 이 원인균을 몰라야 됩니다. 원인균을 알면 이미 MIS-C는 아닌 거죠.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5번째는 바로 이제 제일 중요한 사실인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역학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MIS-C의 원인은 뭘까? 우리가 또 이 MIS-C의 원인 균도 모르니까 당연히 원인도 지금 현재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바로는 코로나19의 원인을 추정했듯이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활성화돼서 그러니까 기존에 알던 적이 인체에 들어오면 거기에 알맞게 우리 아군을 투입시켜서 상대를 하고 싸울 텐데,
전혀 모르는 새로운 적이 들어오니까 전군을 다 출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출동을 해서 바이러스를 이렇게 제압을 하고 전투가 끝이 나면 되돌아와야 되는데 진지로 되돌아오지 않고 뭐 아군 적군 가리지 않고 모든 보이는 것들을 다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상적인 조직까지도 파괴를 해버리는 게 바로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의 과잉 반응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추정에 불과한데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또 증상이 심하기는 해도 다행히 이제 입원을 했을 경우에 치료 경과는 좋은 편이에요. 어떻게 MIS를 치료를 하고 있냐면 두 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하나는 면역 억제제, 감마 글로불린 같은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이제 염증을 잡아주는 그런 염증 치료를 함께 해주면서 반응을 보니까 많이 호전이 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CDC나 WHO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 MIS-C를 예의주시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MIS-C를 정확하게 아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에 이제 노출이 되지 않고 감염이 되지 않게 기본 우리가 생활수칙, 생활 속 거리두기 잘 실천해 주는 것, 이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성인들이 조금 이제 그런 감염이 확진자가 좀 적어진다 싶으면 좀 방심을 하고 또 어디선가 터지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본 생활 수칙 잘 지키도록 하고요. 저는 또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